안녕하십니까. 고려클럽 날인의 정영입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는 대세 상승 장세로 아주 힘있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강남선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큰손 정우주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시간에 좀 급등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역시 코로나주에 대한 매매 계속 지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이 반도체 기업들의 급등세가 이뤄지고 있죠. 저는 몇 개월 전부터 다 예견을 했습니다. 자세히 반도체 업종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역시 바이든 후보 아직 추가 부양 정책은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한 만큼 내년 1분기까지 굉장히 적극적인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주가 지수 상태를 보시면은 역시 2,700포인트대 저항대, 대세 상승 기조의 저항대가 2,700부터 저항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단지 항상 손절 기준은 2,600포인트 딱 잡아주시면 되겠고, 뭐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상이 없습니다. 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격률로 볼 적에 이상이 없죠. 이격률은 이제 현재 상승 초기형, 정별 상승 초기형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시 길게 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만 이제 항상 손절 라인 때는 하단 추세가 붕괴되면은 그런 쪽에 좀 경계하는 것이 좋겠고, 지금 상태에서는 일봉, 주봉, 월봉 다 좋아 보이네요. 단지 장기적 관점에서 12월 달쯤 들어왔기 때문에 12월 달 좀 출렁출렁 하겠죠.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출렁출렁 조정을 받아가면서 갈 적에 항상 조정은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강남선님. 예, 제가 코스닥 흐름 좋다고 말씀드렸죠. 미국 2차 부양 정책은 어차피 앞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하방 경직성에서 종목 장세라고 누차 말씀드렸고, 차트 통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코스닥이 주봉이 중장기 골든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점진적 상승의 전환의 의미를 두고 골든 반락은 매수의 기회가 되고요, 보통. 그리고 데드 크로스 거꾸로 하락하는 기조 안에서의 순간적인 반등은 데드 반등은 매도인데 이건 저가 찬스였죠. 그래서 최근에 증시가 엄청 올라가다가 중간에 조정받을 때 2차 부양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두고 주식 투자의 개념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 종목 장세 충분히 가능하나 22선을 기준 가지고서 비율을 좀 조절한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상승 흐름 잘 타고 있듯이 좋은 종목에 투자만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 22선에 대한 기준만 가지고 비율을 좀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주식을 투자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명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지금 지수가 오늘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결정적인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이 미국 바이든 이제 미국 대통령 당선자께서 대대적 추가 부양을 시사를 했죠. 이제 시작이다. 아직 많이 남았다. 조정 시 이제 저가 매수 관점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이제 좋은 종목들은 좀 보유 관점으로 가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도 굉장히 좋은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년 1분기에 삼성전자 주주하는 정책 발표도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신차도 전기차 플랫폼을 이용해서 신차가 이제 나올 예정이다 보니까 굉장히 핫한 이슈가 삼성과 현대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IT 자동차 굉장히 두 축이 역시 지금 잘 살아있고 앞으로 그 밑에 있는 또 이제 부품주 장비주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IT 자동차 업종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오늘 전고점을 돌파했죠. 오늘 전고점을 돌파를 했으면 내일까지 추가 반등을 노리는 거죠. 미국 선물지수가 지금 장 끝나기 전에 100포인트 이상 하락 마감을 했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우증시가 보합 이상만 올라와도 아마 내일 지수는 상승 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봉 차트를 보면 월봉 상단 추세 저항권이 2,700포인트대 중후반대까지도 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월봉 상단까지 100포인트 정도 갭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수는 상토 신호는 나오지 않았다. 아직 저항권에 근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 코스피 코스닥 역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잘 보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바닥에서 KC, 비덴트부터 해서 급등 랠리가 나왔던 종목들이 많이 있죠. 이번에도 바닥에서 매집한 종목 역시 이제 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 포착하셔가지고 기법 매매 잘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나리님. 네. 지금은 대세 상승 기조, 이 파동을 잘 아셔야 됩니다. 대세 상승 기조는 갑자기 꺾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꺾어진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조정에 그치기 때문에 항상 2600포인트대 선절 기준을 잡으시면 이상 없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일단 안암전자를 좀 볼까요? 전기전자, 반도체, 네, 이런 종목들 지수 우량 다 좋습니다. 근데 안암전자가 금일 급등하면서 추세가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추세가 전환될 적에 5일선을 회복할 적에 거래가 늘 적에 1차 매수 방향성이 잡히기 시작하죠. 내일 또 3일째 시가에 반락할 적에 5일선 매매. 자, 이런 종목들은 부담이 없죠. 왜 부담이 없느냐? 침체권에서 바닥을 탈출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물린다 하더라도 대상승 초기 장세로 종합주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세 상승형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봉 상태를 보시면 이제 저 침체권을 벗어나서 대기물 때 소화를 해줘야 되니까 항상 거래량에 초점이 져 있다. 거래가 연속성이 늘어나느냐 그걸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연속적으로 살아나는 게 좋겠죠. 자, 다음 좀 하나 더 볼까요? 자, 그리고 또 서현이화고를 상한가 쳤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침체권에서 대량 거래가 시연되면서 연속 거래가 시연되면서 3바타가 맞으면서 투자 심리가 호정감 보이면서 720에서 고리기법 기본적 분석에 해당이 되죠. 720을 아주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이럴 적에 그 다음 반락할 적에 상단 추세가 지선이고 두 번째는 720선, 세 번째는 하단 추세. 모든 것은 3박자에 맞춰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항상 첫 번째 상단 추세 지지를 받는다면 역시 월봉에서 아주 좋기 때문에 월봉에서 바닥을 탈출했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하면 역시 전반적인 신호가 패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럴 적에 항상 일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거래가 연속성이 늘어나느냐 또 거래가 감세를 보이고 올라가면 강세 패턴 이럴 때 투자 심리 단기 지표 모든 방향을 우위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올라갈 때 추격 매수는 좋지 않지만 시가에 반락할 때는 항상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좀 말씀하시죠. 예. 동아 소시홀딩스를 설명드릴 건데요. 어제 제가 이 프로그램 이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바로 제 자회사가 용마로리스 언론 인터뷰에서 화이자, 백신 운송할 수 있도록 콜드체인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또 국내 10대 제약사와 외국계 제약사가 주요 고객으로 10대 제약사, 우리나라 이런 굵직굵직한 제약사, 그리고 외국계 제약사 이렇게 최고의 어떤 규모의 우리나라 국내 최대 규모의 운송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백신 운송은 대표적 기업이 본래 동아소시홀딩스의 가능성, 그 자회사죠.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시장에서는 테마주들이 강하게 올라갔지만 실질적 수혜주로 한다면 바로 이런 종목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시장에서의 어떤 반응을 하는 거 보니까 저번 달에 월봉이 사상 최고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우상향 기조의 방향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만약 못 갈 종목이란다면 거래가 터지지는 않거든요. 터졌다. 근데 실질적인 수혜 가능성을 두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승을 기대하며 22선 매매를 이어가시면 된다고 그랬죠? 22선 부근에 장중에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2선 부근에 찼으면은 쭉 수익 나고 내일도 지금 시간에 단일가를 보게 되면은 플러스 5%가 나왔습니다. 지금 백신 승인이 이루어지는 그 흐름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흐름에서의 어떤 강세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 따라 내일 같은 경우에 추가적 상승이 나면서 밴드 상단까지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탄력적인 상승세가 더욱더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일단 이 약세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최소한 5일선 매매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전략은 유효하다. 다만 월봉의 심리가 과열권에 있으니까요. 일봉에서 과열권의 심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약세가 나오기 전에 한 박자 먼저 과열권에 매도를 때려서 수익을
고점에 팔 수 있는 전략을 취한다면 좀 더 안정적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백신 관련주에 매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주 전문가 또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IT 종목 하나, 그리고 자동차 종목 하나 두 가지를 설명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항상 전 세계에서 유일 기술 확보, 이런 기업들을 독점적, 글로벌 기업의 공급, 이런 기업들을 좋아하는데요.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태양광, LED 이런 핵심 소재, TMA 제조 기술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확보한 기업이죠. 일단 까다롭기로 유명한 전 세계 시가총액 반도체 1위 기업 TSMC를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이고요. 역시 국내 LG화학이라든지 다양한 역시 대기업 쪽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부분이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린 뉴딜 수혜주로도 볼 수 있고요. 태양광 소재 이제 LED 핵심 소재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디지털 뉴딜 반도체 소재 쪽이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매출 비중이 상당히 요즘에 반도체 소재 쪽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두 양쪽에 동시수혜주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이 또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 들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중장기 이제 정배열 상태에 들어가죠. 맨 밑에 200일선, 721선이 밑에 있고요. 오늘부터 일봉상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서 이제 추세를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주식은 항상 방향성이 위쪽으로 전환될 때 지금 방향이 위로 전환되고 있죠. 오늘부터 추세 돌파. 그리고 투자 심리도 같은 경우도 침체권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50권에 올라와 있죠. 눈에 띄는 수급은요. 최근 들어 친인척까지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최대주주 친인척에서 매수가 들어올 때는 또 긍정적인 관점에서 수급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오늘 기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역시 반등을 이뤄냈기 때문에 역시 수급의 질도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장기 5개월, 10개월, 20개월 이평선 부근 속에서 향후 신고가 패턴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또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단기는 이제 5일선 지지 여부를 잘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 돌파, 내일 눌림목 조정 줄 때는 또 저가 매수권을 단기는 5일선을 지지권으로 보고 매매 전략이 양호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에서 TMA 제조 기술을 유일하게 확보한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소부장 관련주 중에서 관심 있게 잘 보시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 서현이화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시전했죠. 저는 서현은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서현은 관심 없었고요. 서현이화를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 이유는 서현은 이미 과열권에 있는 종목이고요. 반대로 서현이화는 바닥권에서 움직인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차트가 훨씬 더 매력적인 종목이었죠. 그리고 이제 서현이화는 현대, 기아차, 폭스바겐 쪽에 그리고 벤츠 쪽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이죠. 그리고 자동차 부품 복합 소재 특허를 이제 출원을 완료하면서 장영실상을 이제 수상한 기업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또 장점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3분기쯤에 지금 실적이 영업이익이 300억 가까이 나왔어요. 그만큼 대규모로 흑자 전환이 이뤄졌고요. 드디어 순이익의 흑자 전환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자동차 부품을 현대기아차 쪽에 공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쪽에 독보적인 수혜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기업이죠. 오늘은 선거 테마로 움직이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테마가 꼭 형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도 현대기아차 쪽에 부품 공급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죠.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시전했는데요. 제가 꾸준하게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봤던 이유가 이제 여기서 급등을 하게 되면 721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100일선, 200일선까지 정배열 상태에 들어가는 위치였고요. 무엇보다 이 종목의 숨은 역시 귀에는 월봉 차트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지난달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월봉 차트는 매우 양호했다. 그리고 이제 월봉상 이번 달에 적산병이 나오고 있고 PBR은 아직도 0.23배 정도, 3배 정도의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역시 자산 가치 대비도 현저히 저평가돼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였고 앞으로 전망이 괜찮은 부분이죠. 더군다나 선거 테마주로도 역시 선거 테마로 엮인 부분이 지지율이 또 이제 인물이 또 1등을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역시 선거 테마 내에서도 굉장히 오늘 핫한 이슈가 형성이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오늘부터 이제 서현유화가 좀 대장주 관점에서 움직인 만큼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721선을 돌파했으면 721선 무근을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제가 되짚어드리면 내년도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신차가 1분기에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대차 쪽에 핵심 부품 공급하는 기업 내에서 잘 꼽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앞으로 수익률이 더 급증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고요. 저 역시 그 부분을 지금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내년도 차세대 디램이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역시 핵심 반도체 기업들, 부품이라든지 소재 쪽에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을 잘 준비한다고 하면 또 굉장히 중요한 또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역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바닥권에서 핵심 기술을 갖고 최대 주주나 기관 특정 세력들 대량 매집하는 기업들을 매집한다라고 하면 역시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보신다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투기가 아닌 투자의 관점으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자신 있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남 교수님. 예, 항상 어떤 포인트, 단서 이런 걸 찾아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겠죠. 아무런 근거 없이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간다거나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석한다.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쪽은 이렌텍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AR, VR 규제가 완화되는 소식과 함께 과거에 9월 정도인가요? 10월 그쯤에서 강세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던 종목 이렌텍인데요. 일단 첨단 스마트 안경이죠. 그 단말기 연구 사업 개발 참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애플 같은 경우가 내년도 AR 스마트 글래스 출시 예정이다 보니 이 삼성도 AR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이미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 AR 규제를 완화한다 해가지고 한번 강세 나왔었는데 이 삼성전자와 삼성 SDI 매출 비중 90% 차지하고 있는 이 이렌텍 배터리팩과 휴대폰용 케이스 충전기용 납품하고 있는 업체로서 최근에 배터리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그래갖고 배터리라고 한다면 역시 2차 전지 조 바이든 관련주로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야가 되겠죠. 그래서 배터리 관련주 개념에서 주가의 강세가 다시 한번 강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11월 19일 날 가다가 좀 밀렸지만 이거를 넘어가는 매물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 상승형이라 봐야겠죠. 추가 상승가 이어지고 있죠. 다만 특징적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월봉에서 사상 최고위 되는 거래가 터지고 돌파했기 때문에 매물대 돌파했다는 가벼운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외바닥 속에서 여기에서 이제 그 급격한 하락이 나타났을 때 쌍바닥 속에서 점진적 상승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 대양봉이 두 개가 나와 있는 저항권에 와 있는 상태이다 보니 여기서 한 번쯤은 또 조정에 대한 여지도 생각은 해볼 수는 있지만 심리가 50에서 60으로 올라가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본격적 상승은 50에서 60으로 이렇게 60으로 그래서 지금은 추가 상승 여지도 같이 존재하는 개념으로 일단 최소한 일봉에서 특별하게 약세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22선 매매 그래서 22선 붕괴가 되기 전까지는 보유 그러다가 훅 급등하면 그때부터는 이격도가 벌어지니까요. 그때는 짧게 5위선을 가지고 약세 신호가 나올 때까지 가볼 때까지 가보는 신고가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월봉에 대한 기준을 보게 되면 크게 방향을 볼 수 있고 이런 어떤 그 지표들의 위치를 봤을 때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이어간다. 일단 신고가 초점 맞추는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마리넷 전문가님. 네. 자, 주식은 이제 우리가 뭐 실적도 좋고 뭐 뉴스도 좋고 재료도 다 좋고 하지만 주식은 제일 중요한 것이 때를 사야 됩니다. 때. 갈 때, 조만간 할 때 그 조건을 잘 맞춰줘야 돼요.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갈 때가 아니면 못 갑니다. 또 아무리 실적이 나쁘다고 해도 미래의 성장성이 있으면 바닥을 탈출합니다. 바닥을 탈출할 때 반드시 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래량, 수급이 일어날 적에 그럴 적에 투자 심리가 호정감을 보이기 때문에 항상 선행성 지표, 일봉, 투자 심리, 거래량 요 세 가지는 반드시 봐줘야 됩니다. 일봉하고 거래량, 투자 심리. 자, 여기서 반도체 관련주 SFA 반도체를 좀 보겠습니다. 자, 요 종목을 잘 보시면 오늘 추세가 이렇게 전환되죠. 이 추세가 전환될 적에는요, 1차 매수권이라고 그래요. 아, 추세가 전환됐다. 1차 매수권. 그럼 올라갈 때 사느냐? 아닙니다. 추세가 전환된다? 반락할 적에. 그 다음날 골든이라고 그래요. 골든 반락이 다음날 나타납니다. 나타날 때 시가야 반락할 적에 5일선 기준 장중 분할 매수. 우리가 항상 이 대기 매물대를
근접할 적에 저항대로 합니다. 저항대 맨날 저항대가 아니죠. 이제 돌파할 적에 추세가 전환될 적에 그럴 적에 다음날 골든 반락이 나타날 때 매수 관점으로 본다. 뭐 요즘에 보면 주성, 엔지니어링, SK 하이닉스 등등 아주 강세를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적에 거래가 늘어나야 주식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밑에서 투자 심리가 호전감을 보여야 되고요. 매수신은 보내야 되고 방향이 재표해야 됩니다. 이렇게 변곡점을 잡아 나간다고 하면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봉 상태 보신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주봉 상태에서 전환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환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추격 매수 하지 말고요. 올라가면 저항대가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팔아버리게 근접할 적에 또 상단 추세 근접할 적에 이럴 적에 투자 심리가 50일까지 오면 이제 3박자가 맞으면 반락할 때 중장기 그러니까 일봉에서도 단기 매수 반락하면 중기도 반락하면 중기 매수. 그래서 항상 일봉은 5일선, 주봉은 5주선. 항상 시가에 반락할 때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제일 좋겠고 방향이 오히려 재필 적에는 항상 그 상단까지 또는 신고가 패턴 이렇게 멀리 봐주는 게 제일 좋아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그중에서 또 대우 부품이 있죠. 자동차 부품 관련주. 월봉 상태를 보면 양선이 발생이 되고 음선이 발생이 되고 이게 고래등이 보였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칭하고 있는데 대량 거래된 날 종가를 돌파. 그러니까 이번 달에 12월 달에 안착을 하게 되면 연말 연초 상승 대비 중장기 상승세를 본다. 우리가 항상 매매 전략을 펼 적에는 대량 거래된 날 종가를 돌파 안착해야 됩니다. 또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일봉을 봐야 되겠죠. 일봉 상태 본다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 대기 매물대가 보이죠. 네, 3개월 대기 매물대, 6개월 대기 매물대 이렇게 항상 대기 매물대를 돌파할 때 거래가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이 연속성이 없으면 다시 올라가다 대발락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종합주가지수가 대세 상승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모습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한 말씀 하시죠. 예, 금요일 저녁 9시에 MTNW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저녁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자세히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오전 8시부터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바닥에서 또 싹쓸이할 만한 종목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릴 테니까 KC가 예전에 대박이 터졌죠. 그래서 그만큼 이번에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노란톡에서 역시 지금 이제 QR코드 인증을 하시게 되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인증하시게 되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스마트폰 꺼내서 바로 QR코드 인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남큰 손님. 예, 노란톡 참여 방법 샵 0988 강남 큰손으로 문자 전송하시면 되고요. QR코드 또 찍으시면 바로 됩니다. 자, 그 방송 끝나고 나서 22시에 공개 방송 제가 또 하고요. 그리고 항상 장이 끝나고 나면 공개 방송을 하니까 꼭 방송에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 가져가시고요. 수익률을 꾸준하게 보려면은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성공률을 높이는 수익률보다는 성공률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 나디네 전문가님. 네. 이 대세 상승 장세라고 하는 경우는 매일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48년 반세기 만에 오른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